깜짝 놀라셨죠? 송혜교 거의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파격적. 네, 그 행사가 이제 대박이 있는 거죠. 이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편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응원요정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대부분이 다수가 선택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나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 송혜교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송혜교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 홈스쿨링 생활백서 대표 송혜교라고 합니다. 대표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그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학령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학령 인구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지금 정확한 추정치, 정확한 추산치는 조금 내기가 힘들지만 전국에 40만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40만 명.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응원 요정이 아니라 질문 요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질문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걸 또 돕고 계신지 같이 좀 들어보면서 또 이런 그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어떤 도움을 또 같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좀 돕는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의미인가요? 일단 사실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선생님께서 여러 정보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검정고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대학에는 어떻게 진학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그런 작은 정보 하나도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그런 정보를 직접 또 수집을 해서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가공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정보들이 아무래도 공문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쵸.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위험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네. 또 특히 이런 학교 밖 청소년만 노리는 성인들의 접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본 이후에는 좀 더 안전하게 친구를 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친목 행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또 졸업식이나 입시 설명회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들도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같이 지원하고 돕기까지 또 이렇게 활동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17살쯤에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자퇴 설명회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자퇴 설명회요? 네,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파격적. 네, 자퇴 설명회라는 거 사실 자퇴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은데 자퇴 후에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자퇴 설명회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그 행사가 이제 대박이 있는 거죠. 그런 행사를 원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막 확대하고자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딱 맞물려 떨어져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또 잘 연계가 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 연구에서 연구 자문단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쵸. 정말 많은 사람들의 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일도 좋지만 일단은 실무적인 걸 좀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19살에 홈스쿨링 생활백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19살에 홈스쿨링 생활백서를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자퇴를 15살, 만 13세네요. 네, 만 13세에 자퇴를 하고 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만 15세에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로도 탐색해보고 싶고 근데 너무 이르게 가고 싶지는 않아서 네. 뭘 할까 그 남은 3년 동안 오. 내 성인이 될 때까지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은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많이 확대가 돼서 전국에 200개가 넘는 또 지원 센터가 있어요. 200개가 넘는 지원 센터, 센터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꿈드림 센터라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센터별로 물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네네. 근데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사실 온라인에서 이 친구들을 지원해주는 게 조금 더 크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실 정부에서 무언가를 지원해줄 때는 오프라인 위주로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저는 지방에 살아서 집 근처에 센터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센터도 사실은 수도권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있고 네. 지방에는 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런 이유로 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례인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가해자는 퇴학을 당하고 피해자는 자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둘 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센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센터가 정말 좋은 기관이지만 그 센터에 불가피하게 갈 수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쉽게 어디서나 언제든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네,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자퇴를 또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퇴를 하고 나서 학업을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 네. 과정들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홈스쿨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보통은 또 뭐 유아 동기에는 부모님, 보호자가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네. 하는 그런 홈스쿨링도 많지만 저는 일단 혼자서 공부를 해나가는 걸 다행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네, 혼자 책을 읽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경쟁 상대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뭐 치열하고 또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적응하고 내가 혼자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처음 홈스쿨링을 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뭔가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네. 홈스쿨링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시작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전무했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가셨나요? 일단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건 사회적 편견들이었고요.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학업 중단 청소년이 되는 건데 그런 편견들 그리고 또 학생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그쵸.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10대는 전부 다 학교에 있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전에 대중교통에 탈 때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청소년과 성인의 그 교통카드 인지금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가 있을 시기인데 이렇게 삐빅하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교복도 안 입고 네. 애가 타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번은 기사님이 잡으셔서 왜 학교에 안 가고 여기 있냐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학교에 안 다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혀를 찌릿하시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주눅드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편견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은 정말 이 친구들이 그런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빨리 바뀌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오히려 또 홈스쿨링이 어느 순간 또 부모처럼 막 되고 또 네.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긴 한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는 선택 이후에는 어떻게 그 과정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자녀가 너무 어릴 때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까지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보통 정말 아이가 어릴 때 그런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면 보호자가 지닌 환경에 따라서 그 홈스쿨링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와 24시간 붙어줄 수 있는가, 붙어 있어줄 수 있는가, 또 아이의 교과적인 부분을 케어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갈리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홈스쿨링이긴 하지만 집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독학에 훨씬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실 때 부모님이 먼저, 보호자가 먼저 이제 아이에게 홈스쿨링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평소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시되 뭐 선택은 전적으로 좀 본인이 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선택하기까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뭔가 스스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독학 네. 형태로 이걸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서 이제 학교 자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퇴를 하는 학생들의 그 많은 이유가 네네. 어떤 부분이 많은지도 좀 궁금을 해요.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학교가 내 인생에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네, 그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이제 개근상은 정말 기본 옵션이었고 네. 지금 세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사실 뭐 자퇴각 이런 얘기들도 정말 장난스럽게 그냥 가볍게 하잖아요. 저는 지금 Z세대에게 학교가 필수제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학교에 다니는 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그렇게 자퇴를 하는 경우도 물론 많고요. 또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학교를 나오게 되는 사례인데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특목고를 자퇴한 학생이었는데 자퇴한 이유가 순수하게 친구를 바라볼 수 없고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학교를 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교류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경쟁을 한다고 느껴지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의외로 사실 보통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비행형은 전체의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학교 밖 청소년 네. 수 중에서 6%밖에 안 돼요. 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6%밖에 되지 않고 보통 생각하시는 건 사실 비행형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세대가 많이 바뀌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불과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랑 같은 이런 경험한 친구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는 무언가의 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이걸 만드셨는데 어떠한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학교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나에게 굴러들어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정보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친구가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할 때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보가 있어야 이 친구들도 탐색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서 가짜 정보도 정말 많거든요. 광고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또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콘텐츠를 계속 발행을 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식 개선 활동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런 중요한 인터뷰 자리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대학생들 과제 인터뷰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고 네,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하는 아이들일 뿐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거는 편견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들 뭐가 베스트 3를 좀
보신다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퇴학당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못해서, 네, 공부 못해서 그냥 학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공부를 못하는 게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 중에서 그 성적의 분포는 굉장히 다양하다. 네, 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 또 아무래도 학교가 굉장히 작은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도대체 커서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더 일찍 사회에 나와서 또 뭔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대학에 가거나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편견이고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편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다른 출발점에서 먼저 또 세상을 향해 나와 계시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가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또는 어떤 도전을 좀 해보고 싶으신지. 오늘 제가 여기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것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거든요. 이유가 사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자퇴를 한 것이 실패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셈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스럽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니고 또 다양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으로 좀 되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실패 생활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아니면 어떤 세계주의적 환경 속에서 마주하게 되시는 그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하는데요. 때론 그게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때론 그게 하나의 꿈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훌륭한 어른이 좀 이렇게 행복한 어른이냐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누려가고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 좀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실패가 굉장히 좀 금기어처럼 여겨지는 사회잖아요. 근데 실패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게 실패 아닌가? 라고 굉장히 주눅이 들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좀 많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실패 생활은 다양한 분야의 위기를 경험하시고 그걸 극복해 나가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슬기롭게,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